최단시간 GTALP 2급 점수 폭발 방법 독해편 함께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독해편 점수 폭발 방법을 함께 하고 있는 고현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독해 단어만 외우게? 단어가 문제가 아닐 텐데 라고 제가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착각이요. 단어 되게 많이 외우면 독해 점수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요. 단어 되게 많이 외웠는데 점수 하나도 안 오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분 단어는 도움이 됩니다. 도구가 되거든요. 하지만 메인이 아닙니다. 단어 몰라도 점수 오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GTALP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유형부터 파악해 보려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깜빡했네요. 자, 일단 유형부터 파악을 해보고 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총 4개의 파트가 있겠죠. 듣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듣기와 마찬가지로요. 파트 1, 2, 3, 4가 있는데요. 일단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주제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biographical narrative. 뭐예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대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예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몇 년도에 뭐라고 몇 년도에 뭐라고 몇 년도에 뭐라고. 그럼 문제가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연도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뭐 때? 처음으로 한 건 뭐래? 마지막으로 한 건 뭐래? 언제 얘가 전성기를 누볐어? 시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1을 읽으시면서는요. 시간, 연대기별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정리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자, 파트 1은 어떻게 해요? 연대기별로. 연대기별로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독해는 그냥 사실 만약 주제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면 밑줄을 긋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알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정보인 것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대기가 아니고요. 연대기별로 몇 연도 뭐 1900 몇십 몇 년도에 뭘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Part 2나 3는요.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 웹사이트 또는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과학이라던가 생태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정보와 지식에 별표를 치면서 이건 연도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뭐예요? 어쩌다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식이나 정보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죠. 되셨나요? 자, Part 4는 뭐냐면요. Business or formal letter. 가장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짧아요. 그리고 토익 공부하셨던 분들 굉장히 익숙한 파트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뻔하잖아요. 누가 보낸 건지, 누구에게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아이고, 왜라는 글자를 굉장히 제가 창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결국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왜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요. 제가 이 사람 이름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사람 이름이 은근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썼대?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보내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용건은요. 보통 처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건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에 그리고 용건에 밑줄 쳐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하나 또 빠뜨린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파트 1이 사실 저는 그랬어요. 파트 1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의 연대기를 얘기할 때 사람의 이제 뭐 연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전기. 그렇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어렵냐면요. 연대기별로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작가나 학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작품 이름이 다른 언어나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해야 돼요. 이 연대기별로 어떤 작품을 썼고 이 작품에서 뭐 어떤 히트를 쳤고 어쩌다가 그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이 작품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세요. 연도, 연도. 작품 이름 밑줄 치는 거 어려워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왔다리 갔다리 전략이 핵심입니다. 단어보다 왔다리 갔다리 전략이에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질타부 시험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막 나눠 놓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합격을 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지만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쓰지도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쓰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질타부 시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테프를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해볼 만하다 괜찮다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요. 아 내가 많이 들어본 단어 또는 내가 써봄직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지만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게 함정이에요. 지문이 이렇게 깁니다. 그렇죠?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수능 보셨잖아요. 이 수능의 한 2배? 긴 지문의 2배? 정말 긴 지문에 뭐 비슷하게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요. 문제가 1, 2, 3, 4, 5, 6, 7. 자, 이런 식으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기문에 길고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헉 하죠. 야, 나 이거 못하겠다.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실 되게 허무한 게 뭐냐면 이거 전체 다 읽고 한 문제 푸는 게 더 허무하지 않아요? 이 전체 다 읽고 한 문제만 풀면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읽은 내 눈이 아까워. 내 뇌가 아까워.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줄만 읽어도 한 문제 풀 수 있고요. 또 한두 줄 읽으면 또 2번 문제 풀 수 있고 또 한두 줄 읽으면 3번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요.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문제를 기억하는 거. 문제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는가 틀리는가거든요.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요. 다 읽고 나서 다시 문제 읽죠. 다시 문제 읽으면 다시 한번 또 가서 읽습니다. 난리 나요. 그러지 말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대충 읽어요.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대충 한번 읽어요. 문제를 대충 한번 읽어요.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어차피 읽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대충 한번 읽고 나서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한두 줄 읽다가 문제가 뭐였지? 또 한두 줄 읽다가 문제 또 관련된 거 없었나? 한두 줄 읽다가 또 문제 없었나?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잉처럼요. 지문 읽다, 문제 읽다, 지문 읽다, 문제 읽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여러분이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눈물 콧물 짜면서 나오는 일이 없으려면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리 갔다리 정법입니다. 여기 왔다리 갔다리 보이시죠? 왔다리 갔다리. 자, 두 번째 이름이 어려운 게 함정.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어려운 게 함정인데 근데 그래도 단어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단어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이름이 어려우면 표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표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읽고 있는 사람 없겠죠. 제레미 코스메 이렇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구나 해서 표시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줄 긋기. 밑줄 긋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paraphrase 조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고생 좀 했습니다. paraphrase는 영어의 핵심입니다. 미국인들은요.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말장난을 되게 잘해서 좋아.
나의 이 말장난을 이해해줘서 너는 너무 말에 센스가 있어서 좋아하면서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말장난 되게 좋아해요. 말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다르게. 문제와 그리고 보기에서 다르게 합니다. 이 paraphrase라는 거는 이제 말을 달리 한다는 거거든요. 아, 무슨 말이야?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지문에서 dangerous 어쩌고 나왔어요. 근데 보기에는 dangerous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hazardous 라고 나와요. 근데 이건 기본이죠. 위험한이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의 다른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paraphrase는 너무 기본인 paraphrase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지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He made his performance in a cafe. 그는 그의 공연을 카페에서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에 뭐가 나오냐면 보기에는 그의 재능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여러분, 이 카페라는 장소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페는 나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장소니까 이 카페에서 내가 공연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재능을 선보였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러프레이즈는 제가 가장 오래 문제 풀면서 가장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아, 얘네 분명히 말 꼬았을 거다. 말장난했을 거다. 분명히 말을 이렇게 바꿨을 거다. 이게 미국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꿨을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옛날처럼 보기에 있는 단어와 지문에 있는 단어 비슷하면 찍고 이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문을 몇 번 읽다 보면 아, 이렇게 말 꼬는구나. 이렇게 말 꼬았구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독해에서 어휘 문제가 2개씩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문 하나에 문제가 7문제씩 나오는데 5개는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2개는 어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최상의 어울림 단어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딱 쳐가지고요. 이거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뭐 1, 뭐 2, 뭐 3, 4 뭐 이렇게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 설명드립니다. 1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분명히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단어를 꼭 2개씩 남겨놔요. 2개는 딱 알겠어. 2개 틀린 건 딱 알겠어. 근데 이거 2개 중에 헷갈리는 걸 꼭 만들어놔요. 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도 될 것 같다. 3번은 확실히 되는 거 맞아. 근데 1번도 안 되라는 법은 없지라는 게 오답입니다. 이 생각 되게 중요해요. 저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근데 여러분 영어 시험입니다. 시험의 기본은 뭐냐면요. 최상의 단어, 답을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생각인데 1, 2, 3, 4, 5번 중에서 이것도 우기면 될 수 있는 답들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최상의 답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잘 와닿지 않죠? 예시 볼게요.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passage의 context 안에서 devoted는 무슨 뜻일까요? 라는 거거든요. devote라는 거는 뭐예요? 헌신하다라는 거거든요. 헌신하다. 무언가를 쏟아 붓는다라는 겁니다. 썼다, 희생했다, 적용했다,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적용하다고 가져왔다는 말이 안 돼요. 썼다 아니면 희생하다거든요. 그쵸? 헌신하다니까 왠지 희생하다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되게 많은 시간을 헌신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많은 시간을 헌신했다. 많은 시간을 썼다. 많은 시간을 희생했다.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실래요? A번 손. B번. A번 축하드립니다. A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국 헌신했다는 거는요.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 희생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희생했다는 거 그걸 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생각해서 헌신한 거나 희생한 거나 될 수 있는 거가 아니죠. 정확히
지문 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문 안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devote는요, sacrifice로 쓸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그 지문 안에서는요, 시간을 투자했다, 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점점 적응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하면서요.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문법은 6개만 팔게요. 듣기는 편안하게 하세요. 연습은 극한의 상황에서 실제처럼 1.2배속으로 한 번만 들으면서 하세요. 독해는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패러프레이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휘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때 될 수도 있다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독해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단어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GTAF 시험요, 생각보다 점수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령을 몰랐던 거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원하시는 점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실제 공부하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